네, 5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양쪽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후반에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고 또 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는 있는데 일단은 상승폭은 맞습니다. 코스피는 뒷심이 부족하고 코스닥은 뒷심이 좋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는 0.81% 정도, 지금 그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10.5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 거래일 연속되는 상승이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은 2500선 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동안 벌써 4-5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던 2500선 라인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저항을 부딪혔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2500선 위에 깃발을 꼽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의 고점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2520선 부근까지 갔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후반에 윗꼬리가 다소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후반에 힘이 더 좋습니다. 고점을 더욱더 높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요. 887.8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890선 언저리 거의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오늘도 연고점 경신 랠리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2차전지가 압도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두 종목 있습니다. 애경케미컬하고요. TCC 스틸 이렇게 두 종목 있습니다. 2차전지가 압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까지 찾아가면서 2차전지 재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애경케미컬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이 부분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 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매체가 보도를 내놨는데 이 부분이 재료가 되면서 바로 오늘 장 상한가까지 치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시 후반 구간대 보도 나왔고요. 바로 상한가 들어가서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모습, 상한가 잔량 44만 주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TCC 스틸도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원래 중소형 철강수로 묶였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그 케이스 만드는데 니켈 도금 강판을 쓰는데 이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 장 다시 한번 재료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3월, 4월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만원권 초반, 3월 달에 만원권 초반이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37,950원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한 7종목 있네요. 탄력 좋은 종목 그리고 연속성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죠. 단계 많이 올라서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만 EV 첨단 소재는 벌써 165% 급등을 하는 이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 조금 더 체크해 보자면 RF세미도 52주 신고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관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RF세미도 2차전지 관련된 사업하겠다 정관 변경했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 경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EV 첨단 소재와 RF세미는 근래 이런 시세가 유지돼서요. 모두 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엔터 섹터 중에서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이 나오네요.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오늘 14일쯤에 킬링 로맨스라는 이 드라마가 영화죠.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영화에서 나온 수입을 갖는 게 1차 판권,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 생산물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2차 판권, 부가 판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 판권 역시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KL럼 개별주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M&A를 꾸준히 하면서 이 사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오늘 장 상한가 들어가고 있고 또 히토류 테마도 끝나지는 않았나 봅니다. 히토류 테마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노바텍은 오늘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해서 재료가 있습니다. 중국의 신공장 생산 능력을 4배 확대하면서 히토류 수출 규제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을 받으며 오늘장 가격 제한 폭까지 오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가닉틱, 코스메틱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시세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의 거래대금을 합하면 코스닥 거래대금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에코프로가 종가상으로 상한가 들어갈지 여부가 오늘 시장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을 텐데요. 상한가 턱 밑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한 주 오늘장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증권가에서는 한 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을 향해서 쭉쭉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주변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증시가 정말 좋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 마감부터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 오르긴 했는데요. 탄력은 약했습니다. 0.42% 정도의 제한된 상승 탄력 보여줬고 장 초반에 더 좋았는데 이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늘 대체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42% 상승하면서 27,633.66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중국 쪽에선 선 후강통만 안 올렸고요. 상해하고 심천은 정상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3,313포인트 기록하면서 오전장에는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장 힘 빠지며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심천 쪽은 더 빠지네요. 현재 중국 증시 심천이 0.8%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국 당국에서 투기 통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 경제 지표 부분도 다소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해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증시도 정상 거래 이루어지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도 이렇다 할 방향성은 없네요. 3대 지수 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320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상황은 전거래일 대비로 약간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3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319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320원은 안 넘었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 내려간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2차 전지만 거의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약간은 좀 아리송해지기도 하는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모두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뚫어내기 어려웠던 2,500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2,512포인트, 전장 대비 0.8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쪽 보시면 21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종가로 2,510포인트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보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시 구간쯤에는 일찌감치 2,510선까지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로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장 후반 들어서 1시 구간 넘어서였죠. 그때 잠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고요. 막판에 2,510 부근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서 결국 2,510포인트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닷새 만에 돌아왔던 외국인이 오늘까지 이틀째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뚜렷하게 좀 팔고 기관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는 7,2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 6,7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장중에는 그래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만 막판 들어서 매도가 조금 더 많아졌죠. 결과적으로 2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 업종별로 보시면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 좀 많았습니다. 자, 먼저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보시면 업종들의 상승 이유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2차전지다.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업종들이 올랐다는 거죠. 자, 먼저 이 포스코가 들어가 있는 철강 및 금속이 무려 4.75% 급등하면서 거래에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 화학 업종도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2.65% 상승.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유니온 같은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해 있죠. 이 업종도 오늘 1.6% 올랐고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 뒤를 이어서 제조가 1.4%, 전기전자가 1.27%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종이목재죠. 1.6% 하락입니다. 사실 요새 종이목재 업종이 좀 불안합니다. 4월 4일에 차트상 고점을 찍고 나서 업종 차트 4거래를 연속해서 내려오는 흐름. 오늘도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과 음식료품 상대적으로 최근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1% 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금융이 0.5%, 서비스가 0.4%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종목들은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지만 시총 최상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에서 상승을 좀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반도체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감산 공식화에 웃고 가는 반도체 투톱들이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1% 넘게 오르면서 65,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이닉스 쪽의 상승폭이 탄력이 더 컸습니다. 이쪽은 1.8% 올리면서 9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 상승의 주역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 팩토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런 훈풍을 받기도 했고요. 미국 IRA 법안에서 세액공제 이런 훈풍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LG화학, 삼성 SDI까지 모두 다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요. 특히 LG화학의 이런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LG화학 쪽에서는 일단 뭐 진단 사업의 매각이라든지 목표가 100만 원짜리의 이런 분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분위기 아주 좋았죠. 5% 넘게 급등입니다. 75만 원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이 더 좋죠. 이 홀딩스가 무려 7%를 쏴주면서 시총순위 바짝 올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장 막판에 상승 탄력 더 붙였죠. 7.8% 올립니다. 39만 8,500원으로 40만 원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0만 원 넘겨버렸죠. 3% 오르면서 30만 5천 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상반기 매출을 하반기로 이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약세를 보이다가 종가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소폭 상승이죠. 0.8% 올리면서 80만 원 위에서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셀트리온의 상승 탄력이 보다 컸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셀트리온 쪽에서는 뚜렷하게 올랐죠. 3% 가까이 올리면서 셀트리온 16만 3,900원에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 보시죠. 역시 2차전지 오늘 시장에서는 온통 2차전지 얘기뿐이었습니다. 급등주가 너무나 많은데 잘 따라와 주시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아서 솟구쳤고 무엇보다 오늘 배터리 셋업체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이쪽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회사인 SK온 때문이죠. 이런 가치가 부각되는데 미국 IRA 법안에 따른 이 세액 공제, 그러니까 이 AMPC와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노베이션 무려 거의 8% 가까이 올리면서 20만 원 근처까지 갔고요.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여전히 급등 랠리 20%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쪽이 이화전기 그룹주들이죠. 특히 이 아이디가 2차전지로 엮여버렸습니다. 미국의 리튬 광산 지분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EID 무려 27% 가까이 급등 보여주면서 2,20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 마쳤고요. 애경케미칼은 상한가까지 찍었죠. 이쪽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CC 스틸 이 종목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27%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삼알미늄이나 조일알미늄, 알미늄 관련된 종목들도 2차전지 관련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요새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EV 첨단 소재 오늘 또 좋았죠.
다시 한번 상한가 기록되면서 5,650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니켈 관련해서 현대 BNG 스틸 그리고 다이내믹 디자인, 제이스홀딩스 같은 종목 여전히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노바텍이나 세토피아 같은 종목이 오늘장 유난히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노바텍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25%대 급등세. 마지막으로 2차전지 장비 중에서는 최근 PNT가 왔다 갔는데 이번엔 원익 PNT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코스닥 이틀째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해서 이쪽도 1% 가까이 올립니다. 0.8% 올리면서 890포인트의 근처까지 갔죠. 887.7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한시 구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해주면서 쭉 올라갔습니다만 그때쯤에 기관이 팔면서 지수가 좀 훅 빠졌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880에서 지지를 받고 일어서더니 890포인트 근처까지 도달하면서 다시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90포인트 근처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였는데요. 오늘 지수를 올려준 건 개인의 매수세였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조금 더 사들여 주기도 했죠. 일단 보시면 개인 쪽에서 5,500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1,700억 원 결과적으로는 팔았습니다. 기관도 3,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오는 2차전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무서울 만큼 저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저력이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이 말도 못할 상승 에너지가 분출이 됐습니다. 대기권 돌파 수준도 아니고요. 이미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높은 위치에서 또다시 상한가 근방까지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상으로도 25% 가까이 들어올렸고요. 에코프로 BM도 못지 않았습니다. 14%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LNF가 0.79% 여기 소폭 상승이 그쳤고요. 아래쪽에 첨보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1%가량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너무나 유난히 다른 맹활약상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하나만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일단은 좀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시면 2%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강해서 4% 넘게 오르며 87,8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HLB 또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케어젠 같은 종목도 아주 특출나게 강하진 않지만 빠지지 않고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임에는 분명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요새 또 서브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주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가득하죠. 여기에다가 이벤트 한 가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화폐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암정보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솟구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슈프림 아이디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대단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달 들어서만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또 상한가죠. 32,200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NSN 같은 종목도 오늘장 눈에 띄었습니다. 27% 올리면서 90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제일바이오 12%대 그리고 오스코텍이 15% 급등했죠. 제넨바이오 같은 종목도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11%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하나만 더 보시면 원숭이 도창 엠폭스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처음으로 엠폭스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에 아주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관련주들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와 바이오니아,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인데요. 다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자, 후반 들어선 종가상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네이처헬스를 보실 텐데 기대를 모았던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품목허가 반려 소식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한가 내리꽂았습니다. 12,11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